원희룡,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조우한 장면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는 거지 못 봤네. 나는 다 봤는데 자기는 내 거 안 봤네. 지나가는 거. 대신 나는 짧으니까 좀 봐요. 가서 볼게. 맞습니다. 아, 우리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 안 할까? 안 돼. 키 크다고 막 얹으면 사람들이 욕해. 야, 이렇게. 자, 화이팅. 자,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박성민 최고 선거 때 시장에서 뭐 먹여줬더라? 닭똥집도 먹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구도가 참 묘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친윤 그룹에서 미는 구심점, 친윤계의 적장자격이 돼버렸고 이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한동훈 후보는 친윤의 가장 반대편의 정점에 서 있는 어찌 보면 반윤계의 어떤 후보처럼 구도가 지금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또 두 사람이 보니까 끌어안고 굉장히 프렌드십한 모습을 좀 과시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다고 카메라 앞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보시면 뭐 토론회 과정이나 이럴 때 예전에 카메라 앞에서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의원은 한번 싸우긴 했었어요. 악수하는 것 제가 같고. 뭐 그 두 분의 좀 미숙함이라고 전 생각을 네. 하고요. 사실 저 정도의 스킨십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이 또 일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친분은 과시할 수 있는데. 아, 장관과 장관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같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원희룡 장관이 좀 여유로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윤상현 의원이나 뭐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은 좀 강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고, 그렇죠.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조금 위기의식을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친윤계라는 세력을 등에 업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과도 만나셨다고 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가진 자원이 많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번 전당대회 룰 자체가 뭐 5대5 정도였으면 저는 저 그림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더 컸다고 한다면, 또는 더 뭐 비등비등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맹폭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8대2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이 훨씬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친윤계 그 조직표를 본인이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여유롭게 저런 자세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내 경선에서 주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1위와 3위는 승부 결과 상관없이 좀 친하게 경선 끝나도 친한 관계 유지될 수 있고 2위와 4위도 때때로 공동 전선관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1위와 2위는 이게 선거 때도 그러고 끝나고도 그러고 그 감정이라는 것이 말이죠. 네. 대결 구도라는 것이 말이죠. 이게 오래 가고 쉽사리 복원이 잘 안 되는데 뭐 누가 1, 2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이 두 명의 이강 구도가 지금 친해질래야 사실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구도란 말이죠. 어떻게 네. 보세요, 요? 사실은 뭐 가면 이제 토론을 하면 그런 부분이 생기겠죠. 지금 기자회견하는 출사표 던지는 그 장소와 시간도 네. 1시간 텀 같은 장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방문하는 장소도 거의 좀 같이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최상병 특검으로 인해서 2, 3, 4위 간의 치열함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아, 보여요. 역으로요? 예. 실제로 보면. 왜냐하면 표가요, 등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1위의 한동훈 후보의 표가 예를 들면 40%의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경향으로 보면 나머지 60%를 가지고 20%씩 가져가지 않거든요. 예. 한 후보가 30% 가져갈 겁니다. 나머지 후보 간에 뭐 15%, 5% 이런 식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그럼요. 크게 예. 벌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좀 다시 한번 관전 포인트는 네네.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누가 주도권 다툼을 하느냐도 있지만 네네. 지금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원희룡과 나경원이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사실은 당내에서는 원희룡보다 나경원이 훨씬 주도권이 크거든요. 네. 세력 분포 간에. 네. 그런데 친윤이냐 아니냐가 외형적으로는 원희룡이 훨씬 나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가면 원희룡과 나경원 개인의 선호도는 나경원이 훨씬 높단 말이죠. 예. 그래서 특히 최소한 결선 투표를 전제로 했을 때 2위를 누가 할 거냐의 주도권.
그러니까 나경원과 원희룡의 싸움이 훨씬 치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이 보입니다.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같이 오래 정치부를 좀 경험해 본 사람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위는 오케이지만 3위는 최악이다.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2위는 할지언정 3위를 할 바에는 뭐 안 나간다. 뭐 이런 그만큼 3위, 4위 차라리 4위는 괜찮은데 그럼요. 3위는 뭐 예를 어정쩡하단 들면 말이죠. 우리가 결선 투표를 갔을 때 누가 그러니까요. 결선 투표에 누가 어. 가느냐의 문제가 치열한 것이죠. 예. 마지막에 이기고 지는 것은 지금 사실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네. 어차피 객관적으로는. 그렇다면 결선 투표 가느냐의 문제, 세 사람이 합쳐서 50%를 넘을 수 있느냐의 문제 하나이죠. 두 번째, 그 세 사람 중에 내가 2등을 해서 결선에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차이.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의 표가 예. 원희룡한테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2등과 한동훈- 3등의 차이는 천지 차이. 예, 나경원 후보의 표가 한동훈에게도 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러닝메이트 네. 간에 또 치열한 삿발 싸움, 머리 싸움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결선 간다고 보십니까? 결선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판에는 저는 결선 없다고 봅니다. 오케이.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에 오신환 의원님. 자, 지금 원희룡, 한동훈 이 두 사람의 경쟁은요. 두 분이 뭐 친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대선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도 싸워야 할 뿐이에요. 어차피 지금 안 싸우면 이따 또 싸워야 돼. 그러는 거 지금 또 먼저 싸우는 건데 물론 여기에 대선 때 가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제 그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차피 만나야 할 상대를 지금 만났다라는 측면이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결선을 가냐 결선을 못 가게 하느냐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자존심 싸움이자 대선으로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희룡, 한동훈 이 두 분 사이에 결선으로 붙느냐 따라 붙느냐 결선 못 따라 붙게 다리를 불사르느냐. 자, 간다고 보세요, 못 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네네. 주목받게 된, 그러니까 뜨겁다 못해 불에 탈 것 같은 지금의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늘 민주당의 이슈에 갇혀 있다가 이제 어찌 보면 어대한이라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이 당연시돼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출마하는 후보가 없을 것을 우려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로 인해서 사실은 한동훈이냐 아니냐에서 친윤에 그 작동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논쟁까지 뜨겁게 네네. 불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연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2, 3등을 하고 있는 그 두 주자 아니면 2, 3, 4등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1등 주자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사실상 이게 전당대회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치열한 뜨거운 경쟁들이 되면서 과연 2, 3등이 뜻을 모아가지고 1등을 꺾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거냐 하면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총선 참패 이후에 좀 새롭게 변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그 요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흐름 또 본인이 어제 출마 회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그 방향성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또 우리 당원들이 또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 없이 예.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감각 이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어저께 굉장히 많은 양의 메시지들을 내면서도 예. 굉장히 본인이 고심 끝에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는 저런 의지들이 저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도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자, 조심스럽습니다. 이 투표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가운데 두 분의 개인적인 전망은 결선 없이 끝날 것이다.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저희 같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뭐 결선도 가고 결결선도 가고 재밌는 거 길게 하는 게 좀 좋긴 한데 두 분은 일단 결선 없이 갈 것 같다. 몰라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법전은요. 글쎄요,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한동훈 그 후보가 일요일 2시로 시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3시로 잡았어요. 그렇죠. 이것 봐라. 그다음에 이제 장소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랬는데 심지어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가지고 1시에 소통관으로 잡았다는 네. 이야기예요. 이게 민희진 대표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한테 맞다이 뜨자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고 해가지고 한번 지금 그 지지율 1등이라고 하는 앞서 나갔다고 하는 어대안이라고 하는 한동훈하고 내가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갖다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갔다 와서 1시부터 진짜 텔레비 켜놓고 예. 눈 빠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먼저 나경원 후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김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7분 30초 글자 수 몇 글자 수냐 2245자였어요. 그걸 다 세고 앉았네요. 다른 사람이 셌어요. 제가 센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갖다가 봤더니 나 나경원 경험 많다. 나 여기 국민의힘에서 오래오래 있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나는 서울에서 당선됐다. 그러니까 나 뽑아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민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28분 했어요. 글자 수가 8,949자였어요. 그다음에 내용도 너무 산만하다 할 정도로 내용도 막 많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준비는 제대로 해왔구나. 그럼 맨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원희룡 후보잖아요. 예. 원희룡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윤심이 나한테 와 있다.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흥행이 된 게 윤심의 대리인이 드디어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동훈하고 붙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관심이 가가지고 주목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28분씩이나 하고 9,000자 가까이 이야기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거기서 김이 팍 새버렸어요. 몇 분이냐면은 4분. 몇 자냐면 1,000자도 안 돼요. 747자. 물론 이게 꼭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길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제가 재판할 때 준비 서면 한 10장 써갔는데 예. 상대방에서 100장에다가 파워포인트까지 막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단 분량에서부터 이제 확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봤을 때 나경원 후보는 뭘 이야기하느냐? 본인은 서울시장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전 들려요.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는 뭘 보고 있느냐? 나는 대통령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동훈만 제가 봤을 때에는 나는 어쨌든지 간에 내가 대표를 갖다가 해가지고 이 당을 위기에 빠진 이 당을 이러이러하게 좀 재편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3명 간에 아주 용쟁호투 같은 그런 맞다이를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신환 의원님 이야기처럼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원희룡과 나경원에게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맞다이보다는 정면 승부 뭐 이런 말로 좀 순화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돌직구에서 실시간 뉴스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군요. 또 한동훈 참 순진해. 그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이거 약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받을래? 라는 건데 이 나경원 후보의 요 발언 속에는 일종의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스타일대로 추진하는 차상명 특검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을 보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차상명 특검을 한동훈 후보가 받아주는 거다라는 내용을 어필하기 위한 발언 같아요. 그럼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나경원 후보의 지금 조금 전 알려진 발언입니다. 이거 말이죠. 뜨거운데 그러면 뭐 한동훈 특검도 받을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특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단순히 특검이라는 것 그 용어 하나만으로 다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한동훈 특검까지 지금 이제 건너간 것인데 한동훈 특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죠. 거기는 일방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겠다고 하는 지난번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를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확증 편향을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증인들을 그냥 매도하는 형식으로 몰아붙이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이런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만든 특검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어저께 우리 당이 추진하는 특검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오히려 민주당의 특검이 잘못된 그런 특검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당의 의원들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저는 뭐 그런 어떤 절묘한 묘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는 특검의 수사 범위나 내용이나 기간이나 특검의 수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방으로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 중립적인 특검 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경 후보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순진하다. 순진하다. 잘 모르는 약간 어린 취급. 참 순진하다. 한동훈 특검 받을래? 참 순진하다. 조금 전 나경 후보의 발언이고 조금 전 한동훈 후보의 발언도 지금 저희가 챙겨봤습니다. 돌직구쇼를 보시면 오늘 아침에 벌어지는 실시간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